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0년에서 2021년간 국가 부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내년 이후의 중기적인 시기에서도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요. 치솟는 국가 부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채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물이 있고 월 평균 유통금리는 0.8에서 1.6% 수준입니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로는 재정증권이 있는데요. 발행 잔액이 지금까지 19조 원을 넘긴 적이 없을 만큼 발행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이며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발행 방식 때문에 재정증권을 단기 국채의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 곡선의 단기 영역은 통화안정증권 유통금리가 메꾸고 있는데 통화안정증권 3개월물의 월 평균 유통금리는 0.594% 정도로 국채 10년물 금리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3개월물의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면 금리는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보다 같거나 낮을 것이고 그만큼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부채 관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만기 종류를 3개월물, 6개월물, 364일물 등으로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며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차환 발행하여 발행 잔액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단기 국채가 발행된다면 재정 비용을 절약하여 국가 부채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고 그동안 통화안정증권 유통금리가 대신하고 있던 국채 수익률 곡선의 단기 영역을 국채금리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우리나라 국채의 대안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대형물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국가 부채 관리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유통한다면 단기 통화안정증권은 더 이상 발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지출을 절약하고 나아가 통화안정증권 대신 단기 국채가 공개시장 조작의 수단이 돼서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